안녕하세요, 엘라쌤입니다. 오늘은 to와 for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두 문장이 있는데요. My children are the most important thing to me. My children are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me. 문법적으로 다 맞고요.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뉘앙스 차이가 조금 있어요. to me라고 하게 되면 이 to가 원래 방향성을 나타내는 전치사거든요. 그리고 for는 뒤에 명사를 강조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to를 쓰시게 되면은 뒤에 나잖아요.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 방향성이 좀 살아나는 의미예요. 그래서 큰 의미를 부여한다는 느낌은 없고요. 좀 가볍게 연결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for me는 나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즉 나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애들은 정말 중요한 존재야 라고 이 나라는 사람을 좀 강조하는 느낌이 큽니다. 그래서 이 for는요, 조금 to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이 제시가 되는 느낌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남편이랑 뭐 헤어졌다거나 아니면 사별을 해서 애들이 나한테 있어서 정말 중요해. 좀 더 구체화된 상황에서 강조하는 그런 느낌으로 사용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이 차를 위층에 계신 할머니께 가져다 드려. Bring this tea upstairs for your grandmother. 여기에서 bring이라는 동사 자체가 가져다 준다 또는 뭐 가져온다 라는 뜻이 되는데요. 이 bring 자체가 좋은 결과나 혹은 뭐 안 좋은 결과가 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좋은 결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어느 정도의 목적이나 의도가 살짝 더 실려 있어요. 근데 take 보이시죠? take는요. 그런 의미까지는 좀 없고요. 방향성만 제시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네한테 가져다 줘. 요 정도의 느낌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take는 to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호응이고요. bring은 for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호응입니다. 그래서 이 bring이라고 하시게 되면요. 할머니께 가져다 줌으로써 뭔가 할머니가 좀 심신을 좀 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 기대가 되는 이런 그 좀 의도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큰 의도는 아니지만 take보다는 그래도 약간 그런 느낌이 더 있어서 이때는 for 그래서 할머니를 위해서 할머니한테 좀 좋게 하려고 티를 좀 가져다 줄래?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책을 메리에게 가져다 줘 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I need you to take these books to Mary.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take를 쓴 이유는 좀 bring처럼 뭔가 이렇게 좀 좋은 효과나 이런 걸 좀 포함한다는 느낌도 뭐 나쁘진 않지만 그냥 되게 가볍게 들리죠. 그리고 메리한테 얘를 그냥 갖다 주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까지만 의도가 있다면 그냥 take를 가볍게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I need you to take these books to Mary. 전치사는 to를 쓰셔야 돼요. 이때는 take는 for와 거의 잘 안 씁니다. to를 가장 가볍게 연결하시면 되는 거죠. 에세이를 5시 전까지 교수님께 가져다 드려야 해. I need to give my essay the professor before 5. 여기에서 가져다 드린다라는 거는 주다라는 거잖아요. 이 give라는 동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 give를 쓴다면 뒤에 professor 앞에 전치사는 어떤 게 오면 좋을까요? 네, 여기에서는 그 어떤 특정 목적이 있다거나 그런 살아야 되는 그 강조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교수님한테 이걸 전달해 준다라고 하는 굉장히 가벼운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give에서는 이 to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조금 더 자연스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나 그런 강조를 실린 그런 동사는 아니죠. 그래서 to가 더 자연스러운 거죠. 그의 부모는 그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하셨다. His parents sacrificed so much him. to일까요? for일까요? 여기에서는 특정 상황을 명사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뉘앙스예요. 그라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sacrifice for somebody라고 하게 되면 뭐뭐를 위해 희생하다라는 뜻이 돼요. to보다는 for를 좀 더 강조하는 느낌으로 사용하시는 맥락이 여기서는 맞겠고요. 이 외에도 특정 동사와
to, for 이 조합들이 외울 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면 좋기는 하는데 특정 동사에서는 이런 전치사를 따라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합들을 계속 꾸준히 계속 쌓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보고서는 부모들에게 영아들의 수면의 질과 시간 등 수면 패턴에 대한 통찰력을 준다. The report gives parents insights of baby sleeping patterns such as how well and long they slept for. 자, 여기에서 통찰력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앞부분을 보시면 수면 패턴에 대한 통찰력 이 부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insight something of baby sleeping patterns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에서는 to일까 for일까 어떤 그런 다른 전치사일까? 여기서 어떤 전치사가 필요할까요? 인사이트는 통찰력이라고 하는 명사죠. 통찰력은 어디를 향해 있는 통찰력, 어디에 집중되는 통찰력 이런 표현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너무 강조가 되는 for보다는 그쪽으로 향해 있는, 그쪽으로 포커스가 되어 있는 인사이트라고 방향성만 제시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to가 깔끔합니다. insight to something이라고 하면 뭐뭐에 대한 통찰력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표현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좀 전치사와 같이 사용되는 그러한 그 표현들이 조금 있습니다. Key to success, solution to the problem, path to a better world. 자, 여기에서 그 insight to처럼 이렇게 붙어가지고 자주 사용되는 그런 명사끼리 조합이 있거든요. 이거는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으로 향한 열쇠, 그 문제를 향한 solution, better world, 더 나은 세상으로 향한 방법 이런 식으로 이 방향성만 딱 제시를 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명사의 조합을 또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오면서 전체 감염자 수가 이제 1,800건이 되었다. The latest outbreak brings the total number of virus cases 1,800. 자, 여기에서 원래는 1,799건이었는데 최근에 이 감염자가 나오게 되면서 1,800건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도착점, 결과치, 최종 도달 수준을 의미하는 전치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to가 맞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도달했다, 무엇을 기록했다. 아, 여기는 도착점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여기 굉장히 간단한 문장에 제가 엄청 많이 뭘 써놨죠. 자,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문장까지만 한번 볼게요. He worked hard to earn money. He worked hard for money. 두 가지 문장 다 가능하고요. 차이점은 to 뒤에 동사가 나왔고 for 뒤에는 명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to 부정사가 나오는 그 표현이죠. 그래서 to 다음에는 동사. 요건 to 부정사라고 하는데 여기 두 문장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같이 쓰시면 되고요. 근데 밑에 보시면요. He worked hard for earning money.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for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목적이잖아요. 이 돈을 번다라는 건 목적인데, 목적이라고 해가지고 for ing구나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때 for ing는 잘 안 써요. for ing를 안 쓰는 건 아니지만 느낌이 달라지는 거야. 오역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만약에 for ing를 쓴 경우는 이런 거죠. This knife is for cutting meat.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 knife는 칼은 고기를 자르기 위한 거야. 좀 다른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용도의 느낌이에요. 어떤 목적의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쓰임새와 관련된 내용이 for구나. 그래서 목적 되게 브로드한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스페시픽해져. 구체적으로 뉘앙스가 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목적 이렇게 나오면 to 부정사 아니면은 for 명사 요것만 기억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for ing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조금 있는데요. 한번 보면 The scientist is known for developing the theory of relativity.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것으로 유명한 거죠. 좀 강조하는 느낌인데 여기서는 용도라는 느낌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그 상태로 알려져 있는가 이런 걸 좀 강조하는 느낌이고요. I bought a bag for sleeping. 여기는 진짜 용도죠. 쓰임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가방인데 수면용이구나. 이렇게. She is famous for being the first female president. 최초 여성 대통령으로 유명해진 거야. 여기에서도 왜 유명해졌나? 아,
first female president로 유명해진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 for ing는 되게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할 때 사용하거든요. 이거는 목표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셨죠? 캘리포니아의 학교는 수업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학생들을 캠퍼스에서 퇴학시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California schools were directed Monday turn away students from campuses refusing to wear face coverings in class. 여기에서 괄호 처리는 전치사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to와 for가 다 들어갑니다. 힌트를 드리면 자, 여기 어디가 to이고 어디가 for일까요? 자, 여기서 direct라는 동사가 보이시고요. 어떤 지시를 받다. 수동태니까 지시를 받는데 어떤 지시를 받았냐면 turn away 하라는 지시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퇴학을 시키라는 지시. 여기에서는 방향성이 들어가는 to가 어울리겠고요. 그 다음에 refusing 앞에는 for가 어울리죠. 마스크 착용을 거부했다는 의미는 이유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강조하는구나. 의미 좀 실어줘야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o, for 요것도 겹쳐져서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조율을 하셔가지고 잘 활용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일은 나와 같은 백신 과학자들에게 정말 마음이 아프고 좌절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It's just absolutely heartbreaking and beyond frustrating vaccine scientists like myself. 여기에서 백신 과학자들에게 마음이 아픈 거죠. 특정 인물의 뉘앙스를 강조하고 있네요. 여기서 문맥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to를 사용하시게 되면요. 뉘앙스가 좀 많이 약화됩니다. 방향성만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to가 막 되게 틀리지는 않지만 뉘앙스가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다. 여기 문맥은 강조를 하는 문맥이라서 그렇습니다. 오케이? 여기에서는 for라고 하는 강조의 전치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좀 느끼셨겠지만 to와 for의 차이는 알지만 여러분들이 적용을 잘 못하셨던 이유가 문맥에서 내가 어느 정도로 강조해야 되고 어느 정도로 좀 조율을 해야 되는지 밸런스를 좀 지켜줘야 되는지를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따로 떼서 전치사 하나하나의 뜻을 외우는 게 아니라 문맥에서 자연스럽게 넣는 그 연습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전치사 공부는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